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2학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지과장입니다. 김인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지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363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2,342억 2,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억 9,5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억 5,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2월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814억 2,590만 원 중 지출액은 1,776억 2,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2월액은 3,244만 원, 집행 잔액은 37억 7,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업무수척 제작 사고 2월액 3,244만 원은 자재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제작이 지연되어 사고 2월 하였으나 올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3쪽 자치행정협직과 세출예산 총액 79억 8,681만 원 중 지출액은 73억 2,67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6,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3,411만 원은 중도 퇴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 361억 417만 원 중 지출액은 303억 339만 원이며 2월액은 47억 4,974만 원, 집행 잔액은 10억 5,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12억 3,430만 원을 계속비 2월하였습니다. 218쪽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보강은 화장실 1층, 2층, 4층 개선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지하철 리모델링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4,377만 원 명시 2월하였으며 올 4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19쪽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보강은 팽성문화의 집과 원평문화의 집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억 6,010만 원 명시 2월하였으며 올 3월 착공하여 5월 준공하였습니다. 221쪽 서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은 6억 7,076만 원 명시 2월하였으며 올 1월 착공하여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서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8억 8,992만 원 계속비 2월하였으며 실시 설계 용역 및 BF 예비 인증, 친환경 예비 인증 등의 사전 절차 진행 중입니다. 10월에 실시 설계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222쪽 북부 청소년 시설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 3,843만 원을 사고 2월하였으나 현재 중앙투자심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준공할 예정입니다. 223쪽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218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14억 1,243만 원 명시 2월하였으며 올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45쪽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9,768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4,63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994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3,24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민원 행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25억 5,281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1,83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 예산 총액 77억 9,767만 원 중 지출액은 64억 7,599만 원, 이월액은 3억 1,29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CCTV 시스템 구축은 사업 기간 중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 이월액 3억 1,2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53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 40억 1,313만 원 중 지출액은 39억 3,08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2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리 설명서 있죠.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그 149페이지 보면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에서 838만 3,450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지하를 항우나숲에서 지금 기록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49페이지. 이 부분은 저기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하고 사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고 그런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에 좀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용역을 한 거예요, 지금? 기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예,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기록관 시스템하고 사료관리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이 있고요. 이거 네네. 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는 항온항습기 그 필터 교체라든지 이제 전에 보수하는 있던 거 걸-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에 있던 거를 거기 유지보수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집행 잔액이 남았죠? 이제 계약 잔액도 좀 생겼고요. 네.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는 게 이제 고장이 날 거를 대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같은 경우는 정규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제 또 고장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비해서 좀 잡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고장은 안 내고 그냥 필터 교환하는 상황으로만 갔나 보죠? 예, 필터도 교환했고요. 이제 큰 고장 없이 그러니까. 좀 잔고장들 수리하는 정도로 끝나서 이제 약간 그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게 아무튼 그 기록물 관리하는 데는 이런 항온항습이 중요한데 그 잔액이 주로 이제 고장 날 시에도 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장 없이 잘 갔다면 다행이네요. 아무튼 필터 교환은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156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 복지 지원이 있어요. 직원 후생 복지 지원에서 8,5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게 됐죠, 원인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요 집행 내역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은 네. 건강검진 쪽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저희가 한 1,700명 되는데 네, 네. 1,431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그럼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저기 계획 인원 대비해서 84%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 인원들은 검진을 좀 안 받으셨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 있어서 저희도 매년 연말 되기 전에 계속 그 독려를 하고 또 안내를 하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그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사정들로 인해서 좀 안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강 검진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개인이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도 잡혀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인데 원인이 뭐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하반기에 가면은 이제 예약 일정이 밀려서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반기에 하도록 저희가 계속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동료 바꾸라서 예약은 했지만 그게 또 넘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일에 밀려서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잘 홍보하셔서 미리미리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일 많이 거기서 돈이 남았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예, 지금 잔액의 대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그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만족도라든가 또는 이 지금 뭐 건강 검진이야 정해진 거니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카라반 사용이라든가 사계절 휴양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 설문조사 정도는 또 해보셔서 대안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변함이 없어요. 예, 계속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견은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문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원 비율을 좀 계속 그 매년 상향해 주는 쪽으로 좀 네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복지 차원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뭐 빠지지 않게 좀 잘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복지 포인트 부분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쪽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매년 지금 기본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하고 비교도 해봤고 복지 포인트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거든요. 우리도 빠지지 않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100만 도시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복지 후생에 대해서도 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복지 포인트가 조금 약간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셔서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매년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157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복지 점수가 남았어요. 예산이. 왜 이게 예. 남은 거예요? 아, 이제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인원의 변동이 계속 생깁니다. 현원의 변동이. 네,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는데 잔액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인원이 신규 발령 받는 사람, 휴직 받는 사람, 퇴직자 생기고요. 또 전출입자 생기고 하면서 변동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잔액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이라는 것도 저도 이해는 가요. 근데 지금 우리 평택 씨가 각과마다 직원이 모자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모자르는 부분 또는 뭐 임신을 해서 휴가를 내든 또 건강 때문에 휴가를 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대처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쑥 빠져버린다고 대체를 빨리 안 해주면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휴직 부분은 상하반기별로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언제 정도 휴직 계획이 있는 분들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간에들 그렇죠. 이렇게 휴직을 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럴 그 수 예측하지 있어요. 못하는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네. 저희도 인원 충원해주고 하는 부분에 좀 애로점은 있습니다. 다만 좀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예. 있지 어떻게 사람 하는 일이 완벽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58페이지도 보면 공무원 국내 연수비도 이게 꽤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왜 예측이 안 된 거예요? 왜 예산액하고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가 남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직원들 모범 공무원들로 선정된 분들 국내 연수 쪽으로 잡았던 건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반기에 못 계획했던 갔나? 부분들을 다들 못 가신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셔도 좀 짧게 갔다 오시고 가까운 데 갔다 오시고 좀 행동의 제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예상치 않게 조금 집행 잔액이 비율로 볼 때는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영향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못 가게 되면 그냥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예, 당해년도에 계획된 거로는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모범 공무원들 같은 경우 보내려면 뭐 안배해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163페이지 보면 대책 인력 지원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예산은 넉넉히 잡아놨는데 못 쓰신 거야? 아니면은 이것도 예견을 못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공무직 근로자들 분의 그 대체 인력인데요. 네. 공무직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거나 뭐 병가를 내거나 그런 일이 발생될 때 기간제로 이제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가 발생될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치 가지고 추정해서 저희가 세워놓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해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평균 한 5개월 이렇게 공백을 채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야 있겠죠.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두에 겪은 게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다 질문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동안 단연간의 경험과 통계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남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냐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찝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서 뭐랄까 그 통계에서 어느 정도 지표를 잡아서 이거를 우리가 받은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예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더 이제 정확하게 예산이 추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계속 그 공무직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제일 많아요. 보면은 167페이지도 보면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뒷부분은 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계획성 있게 물론 돌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계속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교육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6,6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게 됐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교별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들이 네.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이제 사업 결정된 이후에 네. 이제 뭐 실천하나요? 사업 시기를 이제 시기를 조금씩 미루시다가 연말 가서 또 이제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몇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이거 서로 못 받아가지고 경쟁적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어렵게 정해준 거를 나중에 한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교육 경비 서로 못 받아서 아니야말로 부탁도 받고 이럴 상황인데 왜 이거를 남게 이럴 수 있는지가 전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내년 사업 같은 경우 네, 이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바로바로 해서 당해 사업을 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정도에만 이제 이렇게 변경 상황이 인지가 되면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하는데 뭐 어쨌든 최대한 예산의 누수가 좀 없도록 좀 자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남아도 되는 예산이라면 뭐 또 다음에 쓰면 되겠지 하겠지만
이게 당연연도에 서로 하고 싶어하는 거를 선정을 해줬더니 그거를 나중에 처리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페널티를 받아야지. 다음에는 정확히 준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해달라고 할 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집행 잔악으로 남는다는 건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저번에 저희가 이 학교 시설 개방 문제 때문에 네.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페널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네, 저희가 인센티브만큼은 잡아가지고 네,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때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포기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를 네.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은 좀 강구해 보도록 그렇죠. 뭐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나 뭐 어떻게 보면 방법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이 교육 사업에서 특히 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이렇게 집행 잔악이 남는다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환경 개선 쪽에서는 잔액이 안 남았었고요. 네.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육과정 쪽에서만 프로그램.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어쨌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208페이지 보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 장치 이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예, 좀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랬죠? 이 아시지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관련 법규 때문에 운행 기록 장치가 들어가야 됐었고 네, 처음에는 이제 기본 사업자 개인 부담이었다가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부랴부랴 해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고 다 홍보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네. 솔직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먼저 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아니, 그 보니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못하신 분들에 대한 수량을 다 파악을 해서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관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네,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그 수량만큼 준비해서 했지만 네. 어쨌든 요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음, 그 사이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급하셔가지고 했네. 예, 뭐 저희 그때 확인한 바로는 원하시는 분들은 다 챙겨서 해드렸습니다. 뭐 남은 걸 납부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막 해서 급하게 해주고 또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요구하신 걸로 아는데도 남았다는 건 또 뭐 개인에 따라서 또 급해서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좀 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이런 일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 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그거는 12월 마지막 추경 때에 성립이 됐던 예산이어서 시간이 실제로 한 15일 정도밖에 없었던 작년. 예, 그 지민철 과장님이 지금 표정이 전임 과장님의 일이었는데.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성과 보고서 6쪽을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가 행정자치구 정책 사업 목표가 13개 29건의 지표를 가지고 있고요. 초과 달성이 8건, 달성이 18건, 미달성이 3건이 있습니다. 전체 지표수 대비 행정자치구 미달성률이 10%입니다. 전체 미달성률이 18%인데 사업 목표는 좀 잘 관리를 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153쪽입니다. 네, 자원봉사 활동처 실적 관련해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45%입니다. 2021년도에도 달성률이 250개소 목표에서
333개소로 활동처 수요가 증가해서 134%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도는 2021년도 목표 대비 좀 실적치를 반영을 해서 목표를 상향했어야 하는데 21년 대비 목표치를 10개소만 상향했습니다. 너무 좀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는 코로나가 작년에 여기 많이 완화가 돼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됐지만은 요런 그 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돼서 모든 활동이 좀 위축이 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달성 지표를 목표를 설정했을 때 아마 보수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는 올해 못했던 부분들 또 작년에 또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표를 좀 상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달성률을 포함해서 새로운 목표를 좀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관제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97쪽입니다. 방범 CCTV 설치 사업에서 2021년 설치 목표가 27건, 달성 실적이 91건으로 337%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153건의 설치 목표를 세우고 79건의 실적을 달성해서 5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목표치를 5배 이상 증대했는데 설치 목표를 오히려 좀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설치 목표가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랬었었는데 그 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못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전적으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목표 설정에 좀 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목표를 5배 이상 증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뭐 사업 계획이 수반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 목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약간 좀 달성을 할 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달성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 좀 안배를 좀 이렇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면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 분석해서 목표치를 좀 설정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외 수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4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액이 2억인데 수납액이 4억 4,400여만 원이고 징수율로 변환해 보면 222%입니다. 2021년도도 약 2억 원 정도 초과 징수를 했는데 예산안을 좀 과소 편성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 징수 교부금은 이제 저희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저희가 하는 상황인데요. 뭐 이제 그 학교용지 부담금이 아파트가 건립돼서 분양되는 거에 따라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건립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다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양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 한 아파트 신규 아파트도 이제 받는 시기가 조금 변동이 되고 좀 그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예산액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전년도 그다음에 당해년도 분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현황도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예산액과 실제 징수 결정액이 좀 차이를 적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6쪽 회계과도 세외 수입 예산액이 5억 1,5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수납액은
68억 8,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순화백은 있지만 그 세액 수입, 아니, 기타 이자 수입 자체를 징수과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2023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예산을. 2022년도는 이자 수입에 대한 총괄 부서인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한 거고, 네네. 2023년도는 이제 부서별로 다시 편성을 하기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기준이 맞는 걸까요? 이게 부서별로 계속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총괄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는 게 맞는 걸까요? 부서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2023년도 기준이 맞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부서에서 세액 수입을 잡는 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좀 앞으로도 꾸준하게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와 종합관제소는 그 세외 수입 예산액을 애초에 좀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소액이지만 꼼꼼하게 좀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게 신경을 안 쓴 건데요.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쪽은 이제 교통 쪽에 특별 회계 쪽이 있고 한데 그쪽은 저희가 이제 교통행정과 쪽에 그 관련된 그런 세입 수입과 관련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해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서 인력 운영비의 연금 부담금을 이제 보수로 전형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전형 전 보수의 기존 예산액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형이 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결산 의견서에 좀 담아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번 설명드릴 때 추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직원들 개개인의 인건비가 다 달리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쯤에 저희가 나간 인건비 대비해서 이제 인건비 보수 나갈 그 부분들을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면서 저희가 좀 더 잡았던 게 12월에는 연가보상비라든지 또 퇴직금 부분이 발생을 할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나갈 거로 추계를 하고 이제 3억 2천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 다 나가지 않아서 이제 잔액이 한 7억 8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금액이 없었어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용의 사유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근무하고 그리고 채용에 따른 현원 증가 등으로 12월 급여 지급 시 부족이 좀 예상된다라고 사유가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연도별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는 최대 45억에서 최소 2, 30억 정도의 기준 인건비 초과분이 좀 발생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뭐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근무나 어떤 특별한 채용에 따른 현원의 증가가 아주 좀 미미하기 때문에 12월에 특별히 예산 전용할 명분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 저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력이 늘지 않더라도 또 이제 자연 상승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년도는 매월 저희가 지금 집행액하고 또 이제 집행 예상액 이런 부분들은 매월 관심 갖고 좀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좀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긴급하게 12월에 예산 전용하는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그 주의해서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우리 세입 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을 보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세입 회계과에서 3,588만 원 정도 불납결손액이 있고 그다음 미수납액들이 있어요. 몇 페이지 좀 보면 될까요? 검토 보고서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세입 쪽 세입 회계과가 예산 현액이 246억이고 징수 결정액이 315억, 수납액이 한 310억. 그 책이 아니에요. 네. 따로 있어. 자료가 없어요? 결산서에 있을 텐데 결산서. 음. 76페이지 결산서 76페이지요. 일단 불납결손금 3,588만 원으로 이제 잡혀 있는 네. 거거든요. 이 보니까는 안중읍 안중리 185에 678번지에 된 시유재산 이제 변상금인데 이게 결손 처리된 게 2009년도에 부과해서 이제 2022년도 작년 말에 예. 이제 이게 5년 도가 돼서 이제 했는데 이제 사유가 이제 무재산으로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이제 부득이 이제 결손 처리했습니다. 2009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예, 2022년 네. 이제 5년이 도가 돼서 예, 무재산. 예, 무재산 행불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 뭐 이제 없으면 그럴 때 이제 결손 보통 이게 뭐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죠. 결손 처리 예, 되거든요. 무재산 내용 네, 결손 처리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유의 청구였다고? 다시 한번. 무재산이고요. 아니 부과 내용. 부과 사유가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이요. 예. 그건 좀 확인해서 예.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미수납액도 지금 회계가가 한 4억 4,7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이거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납하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실. 네, 그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다시 네. 파악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않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주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위약금 해서 이제 지체상금 같은 거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지체상금이 뭐 2건 뭐 4건 이렇게 돼 있거든. 1억 2천짜리 1억 2,500, 7,700, 7,500 이렇게 해서 지체상금 뭐 이제 상하수도 요금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뭐 자세하게 내역을 네,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보고 이게, 드리겠습니다. 네,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지금 저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서에서 직접 징수하시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치행정협칙과도 한 3,500 정도 미수납액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그 내용 자치협력과도 한 3,500 정도 미수납액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예. 보존 경비가 있는데 이제 이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요 당시에 보존 비용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7회 때 한 분이 계시는데 실대 때 그분이 이제 한 3,200 정도를 미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선관위 쪽으로 넘어갔어요. 선관위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이제 관리해서 좀 납부하게끔 한다 그래가지고 네. 일단 3,200 정도가 그 중에서 제일 크게 3,200 정도가 이제 그 비용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걸 지금 원래는 그 자치협력과에서 그걸 징수를 했나요?
선거관리이기 때문에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저희 쪽에 이걸 예산을 국비하고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잡혀 있다가 저희가 이제 관리하겠다 이제 미납 현황을 갖고 있고 계속 그 동료를 하고 독촉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이행이 안 돼서 최종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그 채권을 다 갖고 채- 있습니다. 예. 채권이 넘어. 그러니까 선거보존비용 반환인 거네요. 8대 때 3,200. 아, 그럼 아직 이게 회수가 안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선관위로 그럼 넘어간 거네요. 예. 예. 여기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주요 이제 세출결산 이제 주요 저기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 행정자치국이 전체 예산 현역이 2,463억, 지출액이 2,342억, 2월액이 50억이네요. 2월액이 50억이고 보조금 반납금 그다음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 지금 평택시 전체 2월액 대비 조금 이제 2월액이 많습니다. 행정자치국이 지금 한 20%가 넘는데 저희 시의 평균은 한 14% 정도 되는데 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 지금 2월금이 아까 지금 설명하신 그런 것들 그런 사업들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 잔액도 좀 있는데 이거 좀 이게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하시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 지금 2월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부득이하게 연말에 이게 이제 2월 해서 이제 그 봄에 1월 달 뭐 이때 이제 준공 처리된 거 있고요. 예. 뭐 이제 계속비 2월 이제 금액이 크고요. 예. 청담 학교 청담 쪽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2월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집행 잔액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51페이지에 그 총무과의 아까 그 사고 이열된 그 업무 수첩 제작 비용 3,244만 6천 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자재 수급 지연으로 이렇게 늦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업무 수첩 같은 경우는 매년 만드시는 거잖아요. 연말에 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제 납품 뭐 지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준공금 지급을 못해서 1월달에 바로 준공 1월 달에 바로 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좀 계획 세우셔가지고 사고 안 생기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우리 그 직원 단체 보험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7,80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단체 보험 가입한 그 보험이 몇 개나 돼 있죠? 시에서 지금 집행 금액이 한 7억 5,900 정도 되는데 이건 직원 전체에 대한 그 단체 보험을 예. 가입을 한 거고요. 예, 예. 5개 보험사가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거 한 건인가요 이게? 지금 이 집행된 7억 5,900이? 예, 맞습니다. 단체 보험 직원들 전체 5개 보험사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그거 이게 지금 그럼 뭐 시민안전보험 그건가요?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예, 예. 저희 그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직원들하고 공무직하고 뭐 이런 저희 구성원들에 대한 겁니다. 3,111명 대상으로 해서 단체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나왔네요. 이제 입찰을 들어가기 때문에요. 입찰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또 입찰. 입찰 잔액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입찰 같습니다. 잔액인가요? 예, 예. 한 10% 정도 되겠네요. 저기. 그리고 지금 이 외에 저희 또 관리하는 보험들이 있지 않는가요? 직원들 관련해서는 각 그 이제 파트별로 인감이나 이런 데서 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드는 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발생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지방재정공제에 그 가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같은 항목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그 저희 지금 인력 운영비의 그 연금 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집행 잔액이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추계를 미리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남은- 맞습니다. 인건비 대비해서 네, 이제 인건비 다- 예상 편성된 거 대비해서 법정 요율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 비용 아니 그 금액이 그 연금이나 국민건강 같은 거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얼마 프로테지로 다. 근데 이렇게 남는 이유는 지금 뭐죠? 인건비 집행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계한 거하고 다르게 좀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의 변동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계속 뭐 퇴직하시고 들어오고 뭐 휴직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원래 좀 큽니다. 본 금액이 연금 부담 같은 경우도 지금 257억으로 네,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잔액 부분이 이제 7억 뭐 6억 이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퍼센트로 보면 한 3% 이렇게 잡히는 거라서 사실 잔액 금액으로는 좀 큰 금액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전체 금액이 크니까 뭐 그런데 이게 그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채용되는 분들이나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렇죠?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렇죠? 지금 예상이 어느 정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이죠. 예. 결혼 그 보충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그걸 좀 면밀히 좀 그 통계적으로 뭐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치 이렇게 하면 그 좀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자는 안 남게 좀 잘 추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공무직 이쪽도 아까 김혜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그 군소음보상 이 전담 인력 이 부분도 한 7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이제 군소음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건비 그 담당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지금 이거 국비 지원 사업이었죠? 예, 인건비 이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됐고요. 이건 네. 좀 잔액 발생인 게 작년에 1월에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한 거는 2월부터 12월분까지만 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분 집행이 이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줄 때 1인당 그 단가를 5,200만 원, 5,243만 원으로 내려줬거든요. 네. 1인당. 그렇다 1인당.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지금 직원들 인건비보다는 상당 높은 수준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 과정에서 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월분이 지금 집행자료가 남은 거다 말씀이네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인원은 5명 정도 지금 그 인력이 있으신가 보네요. 예, 저기 5명 배치했습니다. 5명 배치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럴까요? 좀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